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5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15일까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면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기간 동안만은 전화를 받아주셔서 어떤 라디오 들었느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여러분의 그 도움이 큰 힘이 돼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5일까지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면으로 전격 신당 창당을 선언한 양양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덕분에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네, 창당을 좀 앞당겨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5개 시도당 창당은 됐습니까? 5개죠? 지금 신당 만들 때 필요한 거. 거의 완성됐습니다. 예, 거의 완성이 돼.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호남하고? 처음에는 수도권과 호남이 중요해서 수도권, 호남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 먼저 들어온 그 달기인 동의서가 서울, 경기, 충남, 광주, 부산 이렇게 들어와서 예. 미니멈 5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부산도 있네요. 그죠? 네네.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존 정치인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이 과학기술자 중심의 정당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학기술, 그러니까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 중심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치와의 완전한 결별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과학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세계를 선도하는 분인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가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정치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면 결국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로 완전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NBS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일부에서 이 조사 개요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NBS 조사 보시면 지금 지지정당 없음이 32%예요. 예? 맞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27.4%거든요. 6개월 평균이.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끌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지지정당 없음을 말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불편하게 지지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 한국의 희망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무당층을 겨냥해서 저희가 신당 창당을 한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치에 한계에 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제는 건너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예.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불편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흡수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편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양 당이 모두 다 이 자랑스러움을 주지 못하고 정말 국민들께 실망만 거듭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지 세력은 결국은 강성 지지층만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 말씀하셨죠? 좀 아까.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극심한 사회 분열, 그리고 극심한 진영 갈등이 있죠, 저희가.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또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그럼 바꿔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이 없다라는, 정당이 없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당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 제조기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 빌려오고 꼬오고 해서 후보를 만들어서 이 국정 운영에 준비도 되지 않은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제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 아닌가요? 그 지금 한국의 희망은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력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 정당의 역할을 찾는 데서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 운영을 정권을 잡는 거죠, 정당의 존재 목적이. 그렇죠. 예,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저희도 2027년도까지 목표고, 그것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내년 총선이 되겠는데요. 이 정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양당의 문제가 지금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 바꿀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거 주장하실 생각. 당연히 권력 구조도 함께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선도국가로 가고자 하는 이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정당을 구축하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볼 텐데요. 가치와 비전 중심 참 좋습니다. 그게 좋은데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신당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 가치와 어떤 비전을 그분들도 다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유권자들이나 특히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가치와 비전을 일단은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이 그 당에 갔네. 바로 유력 대권 후보라든지 뭐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 마크롱의 앙마르슈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는 이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가치와 비전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 조급한 어떤 상황에서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이합집산을 하고 마는 그런 역사가 보여주는 이 신당의 이 승패, 그러니까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이고, 기존 정치와는 완전히 결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정당의 역사상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신당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과거의 신당들은 비전하고 가치가 없었나요? 비전하고 가치를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도 새정치를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예. 그 새정치에 대한 가치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가져가면서 정치 세력을 제대로 육성해낼 수 있는 어떤 정당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당의 시스템이 있었거나, 그리고 이 정당 플랫폼이 투명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부패에 이 함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호남의 어떤 그 분당을 하고 나온 기득권들과 이 결합하는 순간 새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도 오염되고, 또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 정치도
이게 오염되고 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정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망각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하는 그 방금 말씀하신 유력 대권 후보라든지 거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행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호남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당의 지역 기반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호남 출신의 호남을 지역구로 둔 지금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의 기반은 호남입니다만 지금 한국의 희망은 아마도 이 지역 기반보다는 어떤 나라를 구축해 갈 것이냐, 이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정당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에 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금태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신당은 아직까지 창당 발기인대회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영입하는 분들을 내세우는 것 보면 인물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편의점 주인 봉다로 예, 그분, 예. 그분도 있고 대변인으로 영입을 했고 또 집행위원장도 또 영입을 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내고 또 앞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그 영입 인사들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돈봉투라든지 뭐 밀실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정치 플랫폼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타 당에서 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금태섭 신당은 기존에 있어서의 정치 로직을 따라가는 정당인 반면에 우리 양 의원님 신당 한국의 희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금태섭 신당은 저희가 아직 그 실체를 아직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근데 뭐 함부로 이야기할 금태섭 수는 없다고 신당은 봅니다. 30석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의 희망은 50석 말씀하셨죠, 양 의원님이?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신당 창당을 기획을 하면서 253개 지역을 대부분 좀 정량적 근거 데이터로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석은 기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정당명을 한국의 희망이 아니라 처음에는 2450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2024년도에 50석 목표로 하는 그러나 그것은 정당의 수단이지 정당의 어떤 이 가치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하고 가끔 전화하세요? 조정훈 의원은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떤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뭐라 그러던가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응원하고. 네, 그런 들어오실 생각은 없고. 본인의 어떤 진로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당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일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러브콜이 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요? 예. 어떤 러브콜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 네. 같은 경우에는 서진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호남이라는 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은 양양자 의원께서는 호남 출신 호남의 지역구로 둔 의원 아니겠습니까? 여성 의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당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양자 의원의 신당? 야, 이 호남의 또 정치인이 신당도 만들었네? 이거 당 밖에 있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의 거대 양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절대로 그 양당에 있어서의 러브콜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러브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반도체 국민의힘의 반도체 예.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출마 또는 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신당 창당의 길을 선택했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해야 될 정치의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대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치와 철학과 꿈과 비전이 합치된다면 일치된다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선거에서의 연대를 여쭤본 건데요. 선거에서의 연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엔 바뀔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